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고급 불어 기사 읽기 시간인데요. 오늘은 제가 다시 과학 주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과학 중에서도 이제 건강,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랑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와봤어요. 그동안에는 제가 의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랑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제는 피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 컨텐츠 자체가 다양한 주제를 다뤄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기사는 우리가 굳이 이렇게 분석을 하지 않더라도 한국어 기사도 많이 읽고 또 불어 기사도 읽게 된다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기사를 자주 읽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굳이 우리가 분석하지 않아도 배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뤄보지 않은 건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하이드록시클로로킨, 불어로는 이도옥시클로로킨이라고 하는데 이거랑 관련된 논란이 굉장히 첨예하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궁금해졌어요.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건지, 그리고 최근의 경향은 그러면 어떤지 그런 게 궁금해서 이번 기사를 골라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배경적인 저의 개인적인 측면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기사를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번 기사는 이제, 물론 피가로에서 가져온 거지만은 연합뉴스에서 공유된 그런 기사였죠. 네. 그래서 한번 이제 살펴볼게요. 제목을 보시면, L'hydroxychloroquine est inutile contre le coronavirus selon un essai clinique majeur. 네. 그래서 이번에 지금 기사 내용은 뭐였나요? 이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 결론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하는데 효과가 없다, 효능이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네, 그래서 어느 날에는 또 효과가 있다고 했다가 어느 날에는 없다고 했다 그러는데 일단 이번 기사는 효과가 없다라는 어떤 이제 임상 시험의 결과를 말하는 내용이었어요. 여기서 살펴보실 거는 뭐였냐면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먼저 네스 클리니까 이거는 이제 번역 차원의 문제인데요. 임상 실험일까요? 임상 시험일까요? 네. 요거 제가 지금 밑줄 안 걷는데, 임상 시험하고 임상 실험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둘 다 있는 말이고요. 일단 시험 자체는 어떤 성질이 실제로 증험하여 보는 일인데 뭐냐면은 실제로 사람에게 이 약이 효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투약을 해보고 그 결과를 보는 게 바로 이제 시험인 거고요. 실험은 실제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론이나 현상을 관찰하고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만든 백신의 효능이 이게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때는 임상 시험인 거고, 그다음에 이 백신을 만들기 위한 전체적인 과정을 이제 가리킬 때는 임상 실험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오늘 기사에서는 실제로 약을 투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임상 시험이라고 네, 그렇게 말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의 문제는 슬롱 아네스 클리니크 마저 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제 프랑스는 보통 형용사가 명사 뒤에 위치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이 형용사가 명사 앞에 위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명사 앞에 위치할 때 뜻이 항상 같으냐 하면은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형용사의 뜻도 명사 앞에 위치하는지 혹은 뒤에 위치하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마저를 대규모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뭐 주요한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 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걸 먼저 한번 네이버를 검색해 볼게요. 네이버를 보시면은 네이버에서도 보면은 명사 앞에 왔을 때는 더 큰, 많은 이라는 뜻으로 쓰인다고 나오고 그 다음에는 중대한, 주요한 뭐 이런 뜻이 있다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셔가 명사 앞에 오는지 뒤에 오는지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 해야 한다는 거를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스테인학대에서 한번 또 찾아보면은 기본적인 뜻은 이제 살펴본 것처럼 plus considérable, plus important 뭐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비교적인 의미로 쓰이는데 여기서 이제 더 확장되어서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은 d'une grande importance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더 중요한 그래서
capital, essentiel, exceptionnel, primordial 이런 거랑 같은 뜻으로 쓰인대요. 그래서 우리 지금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은 슬롱한 에세 클리니크 마셔 했을 때 이 마셔를 대규모라기보다는 이 자체가 뭔가 하나 되게 앙뽕덩하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실험 중에 하나였다, 그런 시험 중에 하나였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기사를 읽어보면은 이 임상시험 자체가 대규모로 진행되는 시험 맞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치료제의 효능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 방식이긴 한데 일단은 문법적으로는 주요한의 의미로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그 명사 앞뒤로 달라지는 의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그엉이 있어요. 그엉. 그엉도 예를 들어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un homme grand하고 그다음에 un grand homme 요거 뜻이 같을까요? 요 뜻이 다르거든요. 일단은 명사 뒤에 올 때, 그러니까 원래 원칙적으로 형용사가 명사 뒤에 오는 게 원칙이니까 그 원칙적으로 왔을 때가 그 형용사의 기본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그엉이라는 거는 크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안하면 그엉 있을 때 이제 어떤 키 큰 사람, 덩치가 큰 사람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 이 형용사가 명사 앞에 왔을 때 원래 원칙으로 오지 않은 거죠. 그랬을 때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안 그엉 좀 하면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 뭐 위인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거를 이런 형용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챕터로 넘어가 볼게요. Ce n'est pas un traitement contre le Covid. Cela ne marche pas, estime Martin Landré, professeur à l'université d'Oxford et co-directeur de l'étude Recovery.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밑에 나올 사람의 인터뷰를 샤프로 가지고 온 건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여기서 쓰는 뭐죠? 쓰는 당연히 이제 앞에 내용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쓰라는 거는 리드옥시클로로킨이겠죠. 그래서 이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 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치료제가 아니다라고 지금 누가 얘기했나요? 옥스포드 대학교의 교수이다. 밑에 나올 리커버리 트라이얼이라고 지금 한국 기사에도 나오던데 그런 연구의 공동 책임자인 막당 런드헤이 씨가 지금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어려울 것은 없었고, 잠깐 참고적으로 그래서 에튜드 리커버리가 뭔지 한국어로 나온 기사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은, 네, 이게 지금 보시면은 4월 20일자 기사인데, 영국에서 세계 최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착수 이렇게 이제 제목이 나왔어요. 그래서 임상 시험이 이제 4월부터 시작이 된 거죠. 보시면은 굉장히 이 하이드록시클로로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치료제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기존에 있었던 이제 뭐 HIV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말라리아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혈장 치료라든지 뭐 이런 거를 다 한꺼번에 다 이제 모아서 효능을 시험하는 그런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영국에서 지금 진행을 시작을 했던 거고요. 보시면은 뭐 단독 투여 환자에게서 일정 수준의 효과가 있다면 약물 투여하지 않은 현장과 비교하는 이제 하이독시 클로로킨을 투여를 한 그 집단군이랑 안 한 집단군 뭐 이런 거를 비교를 해보는 거죠. 요거는 이제 기사에도 나오는 내용이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6월 5일자 기사를 보시면은 효과가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그래서 효과가 없어서 즉각 임상시험을 중단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첫 문단을 보시면 Une étude de chercheurs britanniques a annoncé vendredi 5 juin avoir mis fin à une vaste étude sur l'utilisation de l'hydroxychloroquine, un traitement antipaludéen, chez les patients atteints du COVID-19, la maladie provoquée par le nouveau coronavirus, les premiers résultats n'ayant apporté aucune preuve d'efficacité. 네, 그래서 어때요? 지금 한 문장이 또 한 문단을 이제 구성하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쓰기를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프랑스인들이.
그래서 불어로 장문하실 일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보시는 것도 한두 번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글이 쓰였을 때 내가 이거를 파악하는 눈을 길러야겠죠. 일단 이렇게 문장이 길어질 경우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주어, 동사, 목적어를 잡는 거예요. 일단 그거부터 시작을 하시면 그 문장을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조금 더 줄어듭니다. 일단 여기서는 주어는 뭐였나요? 주어는 une équipe de chercheurs britanniques. 요게 주어였죠. 영국에 있는 한 연구진들이 뭐 어떻게 했대요? 동사는 avoir, annoncer, pardon, annoncer avoir mis fin. 요거죠. 동사가 요거였던 거죠. 뭐에다가 à une vaste étude sur l'utilisation de l'hydroxychloroquine. 지금 이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의 사용에 대한 연구. 그래서 요렇게 되는 게 지금 문장 구조였고,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부차적인 내용이었던 거죠. 영국의 한 이제 연구팀이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은 이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은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사용에 대한 그 연구 자체를 중단하겠다라고 밝혔대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 있나 살펴보면은 여기서 이제 춘표하고 un traitement antipaludien. 요거는 뭐랑 지금 같은 걸까요? 그러면은 이거에 지금 동의어는 그러면은 요 리도ок시클로로킨이겠죠? 리도ок시클로로킨이 un traitement antipaludien. 말라리아 치료제 중에 하나라는 거죠. 우리 저번 시간에 그 관사를 잠깐 맛봤는데 그런 것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서 이 동격에서 관사가 쓰이고 안 쓰이고 부정관사가 쓰이고 정관사가 쓰이는 걸 한번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말라리아 치료제로 쓰이는 이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인데 누굴 대상으로 한 건가요? 보통 이런 연구를 대상으로 할 때 그런 대상 집단을 얘기할 때 쉐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쉐. 쉐레파스 이게 누구누구의 집이 아니라 그냥 쉐레파스형 하면은 어떤 환자를 대상으로 라는 거죠. 뭐뭐 대상으로 아니면 오프레도 많이 써요. 쉐 아니면 오프레. 아이고. 네. 오프레도 많이 쓰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19, 코비드 19에 걸린 환자를 대상으로 한.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지금 동격의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 동격의 설명은 뭔가요? 이 코비드 19랑 같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라 말라디 포버게 par le nouveau coronavirus.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한국 기사를 많이 봐서 알고 있는데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유발이 되는 병인 코비드 19, 코비드 이제 19라는 병이라는 거죠. 네. 요까지가 이제 문장 구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리셨던 부분이 뭐냐면은, 이 뒤에 이제 빡티스 파세 프레성이 나오는 부분이었는데, les premiers résultats n'ayant apporté aucune preuve d'efficacité. 이 부분을 다들 어려워하셨어요. 요것 때문에 사실 제가 그 문법 영상을 찍은 거였는데, 문법을 제가 그래서, 며칠 전에 올린 영상이 제롱 디프랑 빡티스 프레성이랑 adjectif verbal 요렇게 비교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먼저 한번 보시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게 그냥 단순하게 뭐뭐하지 못했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앞에 문장 주절하고의 관계가 있는 거였죠. 어떤 관계가 있었나요? 여기서도 사실 이제 꽃으로 쓰인 거죠. 꽃을. 뭐 했기 때문에. 네. 꽃으로 쓰인 거여가지고는 어떻게 해석하시면 좋냐면은 뭐 puisque 아니면은 comme les premiers résultats n'ont pas apporté aucune preuve d'efficacité. 이 지금 첫 번째 초기 단계의 결과가 어떠한 그런 효과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연구를 중단하기로 발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주절과 관계가 있는 문장이었다는 것을 꼭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이제 과거로 쓰인 것도 가지고 왔는데, 잠시만요. 과거로 쓰인 걸 잠깐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제가 맨날 가지고 오는 자료인데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문법 영상에서는 participation, gerundive, 그리고 adjective, verb 이렇게 세 개를 봤는데 participation 똑같아요. 똑같은데
한번 보시면은 이제 파티시파스는 보통 우리가 영어에서 PP라고 불리는 그런 거죠. 그런 거에서 쓰일 수 있는 건데 살펴보시면 우리가 뭐뭐보다 어떤 사건보다 사건의 전후를 나타낼 때 그거 뭐보다 더 전이 일어났음을 말하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빠세 공포제를 쓰는 것처럼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A형 아니면 애정 하고서는 PP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법은 똑같아요. 그때 살펴본 것처럼 그냥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식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être 동사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étant devenu 했을 때 이 étant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볼 거는 뭐였냐면은 dans la subordonnée participale, le participe a son sujet propre. La subordonnée, généralement en tête de phrase, est séparée du reste de la phrase par une virgule. Elle exprime essentiellement la cause et le temps. On la rencontre surtout à l'écrit. 지금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지금 이렇게 어, 따로 구를 가지면서 주어를 따로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이유로 쓰이거나 아니면은 르덩으로 쓰인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렇게 케이스가 바로 이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것을 해석하시면 좋을 것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본 부분도 뭐였냐면은 결론적으로는 이 영국의 연구팀이 더 이상 이제 시험 임상 시험하는 걸 중단하기로 했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 결과가 초기 단계 결과가 어떠한 효능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문단 보실게요. Nous avons examiné les données et conclu qu'il n'y avait aucune preuve d'un effet bénéfique de l'hydroxychloroquine chez les patients hospitalisés avec le Covid et nous avons nous avons décidé d'arrêter de recruter des patients pour la partie hydroxychloroquine avec effet immédiat, a dit Martin Landré, professeur à l'Université d'Oxford et co-directeur de l'étude Recovery. 네, 그리고 뒤에 문장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 살펴본 것 같은 거였는데, 앞에서부터 보시면은, nous avons examiné les données. données 는 뭘까요? 뭐 이제 의미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제 그런 거죠. 지금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투여하고 그 결과를 살펴보는 거니까 그런 이제 결과 자료를 말하는 거겠죠. 그런 결과 자료를 분석을 하고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은 아무런 이제 효능이 없다. 이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환자에게 투여했을 때 어떠한 그런 유용한 효과가 없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대요? A, 지금 문장이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Et nous avons décidé d'arrêter de recruter des patients pour la partie hydroxychloroquine avec effet immédiat. 여기서 avec effet immédiat를 해석하시는 거를 조금 어려워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즉각적으로라는 뜻은 맞죠. 근데 즉각적으로 뜻이 맞는데 이 즉각적으로가 어디에 걸리는지가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앞에 문장 해석해 보시면 지금 그래서 이 하이드록시클로로킨 그 치료를 받는 환자 집단을 모집하는 거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죠. 즉각적으로. 이 즉각적으로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이 앞에 동사에 걸리는 부분이었어요. Nous avons décidé d'arrêter avec effet immédiat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를 하이드록시클로로킨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 뭐 직접적인 효과가 뭐 없어서 아니면은 뭐 이게 직접적인 효과를 갖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많으셨는데 만약에 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싶었다면 그냥 형용사를 쓸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 헤드록시클로키아는 결론적으로 명사니까 이 명사를 꾸며주려면 그냥 직접적인이라는 형용사를 가져오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썼다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이제 동사에 걸리는 부사구처럼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에 걸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한국 기사에서도 보시면 즉각 중단하기로 했다라는 걸 보셨을 텐데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아까 말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Ce n'est pas un traitement contre le Covid, cela ne marche pas. 이거는 이제 코로나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전혀 효능이 없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도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단을 보시면 Ces résultats devraient changer les pratiques médicales à travers le monde, a-t-il insisté. 지금 이 이제 결과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의료 행위, 그런 방식을 바꾸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요거 대명사 동사, 뭐뭐 하는 거, 뭐뭐 해야 한다. 이런 뜻 아닌 걸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고요. Nous pouvons maintenant arrêter d'utiliser ce traitement qui est inutile. 그래서 이 지금 아무리 효과 없는 이 치료제를 사용하는 것을 당장 이제 중단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왜냐면 효능이 없다고 이때 결과가 나온 거니까 이제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Ils ont précisé qu'ils avaient décidé de rendre publics ces résultats préliminaires parce qu'ils ont des conséquences importantes pour la prise en charge des patients et la santé publique. 여기 보시면은 일이라는 건 여기서 뭘까요? 여기서 지금 연구를 진행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한 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말한 사람들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때 나오겠지만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누를 받아서 우리가 제3의 시각으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일로 온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연구를 진행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뭘 했대요? Ils ont précisé qu'ils avaient décidé de rendre publics ces résultats préliminaires. 보시면 요거는 과거고 지금 대과거로 쓰인 거죠. 왜 이 결과를 지금 공개를 하기로 결정을 했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지금 환자를 치료하고 그리고 공공의 이제 보건적인 측면, 공공의 네,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개를 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살펴볼 게 뭐였냐면은 일단은 la prise en charge 같은 경우는 환자를 관리한다라고 하면 약간 조금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기가 애매할 것 같아요. 우선은 la prise en charge는 결국에는 환자를 치료하는 거였죠. 요거는 밑에서 다시 한번 나옵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거였고 이제 문장 자체가 구조를 보시면은 parce qu'ils ont des conséquences importantes pour 하고서는 pour la prise en charge des patients et pour la santé publique 이게 두 가지로 걸린 거였어요. 이거를 혼동해서 섞으시면 안 돼요. 네. 그다음에 프렐리미니에 같은 경우는 사전을 찾아보시면은 뭐 사전에 뭐 예비에 이런 뜻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냐 그거의 실체를 또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보통 이런 이제 임상 시험 같은 게 결과가 한 번에 딱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제 초기 결과가 있고 초기 결과를 뭐 임상 시험 예비 결과 아니면 초기 결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더 정리를 해가지고는 해줬다 definitive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프렐리미네어를 좀 초기 단계의 결과, 뭐 예비 결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처음에도 뭐 레퍼미에 해줬다라고 나왔었죠. 그거랑 같은 의미인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전 결과라고 하시면 조금 어색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esult나 consequence를 잠깐 이제 짚고 넘어갈까 했는데 보통 우리가 동의어로 많이 쓰이기는 해요. result랑 consequence를. 근데 동의어로 쓰일 때도 있지만은 조금 달라요. 지금 보면 여기서도 같은 문장 내에서 result도 쓰이고 consequence도 쓰였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result라는 거는 어떤 거의 정말 결과예요. 뭐로 인한 결과라는 거고 consequence는 원인 있어요, 원인. 보통 원인과 결과할 때 consequence를 쓰고 그 외에 또 쓸 때는 consequence가 영향이라는 의미로 자주 씁니다. 그래서 결과라기보다는 그 결과로 인한 정말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첫 번째 파트를 정리를 하고 다음 파트에서 밑에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